방금 이제 정리하는 것 중에서 토지 표시와 소유자 정리까지 본 거죠, 그죠? 그럼 소유자 정리를 다시 말해 보면은 소유자는 대장과 등기부 중에서 어디를 먼저 정리한다고요? 등기부에서 먼저 정리가 되고, 그러면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소관청한테다가 이렇게 통지를 해줘요. 등기관례 통지. 그에 따라서 대장의 소유자가 정리가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런데 신규 등록할 때는 아직 등기부 없기 때문에 이 등기관례 통지에 따라 정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이런 말이 써진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서 지금 제가 어디까지 한 거냐면은요, 거기 340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내용이 지적 정리할 때 토지 표시 정리하고 소재 정리한다까지 본 거예요, 그죠? 그리고 토지 표시를 정리할 때는 토지동이 있을 때다.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할 때는 등기관례 통지 할 때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대장이 있고 이제 등기부가 있을 때 이 토지 표시를 정리할 때 토지동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럼 지적 정리를 했다. 이렇게 지목이, 예를 들어서 지목이 전에서 이렇게 등기부 있을 때 지목이 과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목이 변경된 거지. 이렇게. 그러면 지목은 토지 표시니까 어디를 먼저 정리한 거예요? 대장 정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정리됐으면 이제 등기부 표제부에가 지목이 써지거든요. 그럼 이 지목을 바꿔줘야 된다고요. 그때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로 안 가요. 안 가고 이때 소관청이 자 등기해 주세요라고 촉탁을 하게 돼요. 변경 등기 촉탁이라고 그래. 그래서 토지동에 따라 지적 정리를 하게 되면 소관청은요 등기해 달라고 촉탁을 하게 되는데, 이 촉탁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신청한다는 뜻입니다. 관공서가 등기해 달라고 신청할 때 그때 그 용어를 뭐라 그런다고요? 촉탁. 그럼 여러분들이 등기해 달라고 신청할 때는 그때는 뭐라 그래요? 신청이라 그래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등기해 달라고 이제 해달라고 신청하는 건 신청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관공서에서 등기해 달라고 신청하는 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촉탁. 근데 지금 변경 등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변경 등기 촉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촉탁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촉탁을 했으니까 등기소에서 받아요. 접수를 해. 그래서 실행한다.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실행을 했어요. 과수원. 변경 등기 한 겁니다. 변경 등기를 했어. 그럼 변경 등기가 됐으면 그때 등기소는 다시 소관청한테다가 등기 끝났는데 라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요. 등기가 완료됐다고 통지한다. 이렇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소관청이 등기 완료 통지를 받았잖아요. 그럼 등기 완료 통지 받고 나서 여기 소유자에게 당신이 그때 우리한테 와가지고 지목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던 거 정리 다 된 다음에 등기까지 정리가 끝났어요 라고 등기 완료 통지를 여기 소유자에게 해줍니다. 이것을 소관청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요 15일 내로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라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 봐보세요. 처음에 여기서 토지대장에서 지목이 변경됐잖아요. 그럼 이 지목을 전에서 과손으로 바꿔줬는데 이거 소유자가 이제 해달라고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목 변경을. 그렇죠? 그래서 정리가 된 겁니다. 정리를 한 다음에 토지 표시가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토지등 있어가지고 정리가 됐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변경 등기 해달라고 이렇게 촉탁을 했다. 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그럼 등기소에서 이제 이거 받았잖아요. 받아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행을 했어. 등기부 표제부 쪽에서 변경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등기소는 다시 어떻게 해줘요? 소관청에다가 등기 끝났는데 라고 알려 통지를 해주고, 그것을 소관청은 다시 소유자에게 15일 내로 통지해주고. 자, 어떻게 복잡하세요? 아니면 할만하세요? 더 간단하게 해드릴게. 이렇게 지금 주체가 셋이거든요. 주체가 셋이에요. 소유자가 있고 소관청이 있고 등기소가 있어. 처음에 소유자가 소관청한테다가 자 정리해줘요 라고 신청했어요. 지목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고요? 그럼 그에 따라 소관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정리를 했죠. 정리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등기소에다가 자 변경 등기해 주세요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촉탁을 했어요. 촉탁을. 그러니까 등기소는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등기를 변경 등기를 실행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럼 등기 다 맞춰주고 나면 등기 끝났는데요? 라고 어떻게 해줍니까? 등기 완료 통지해줘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소관청은 소유자에게요? 등기 끝났는데? 라고 완료 통지합니다.
며칠 내로? 15일 내로.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이라는 거지.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것을 옆으로 길게 연결시켜 놓으니까 좀 많아 보이는데요. 여기를 공부하고 싶을 때는요. 주체별로 한번 딱 정해보면은 자, 소유자, 소관청, 등기소거든.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땅주인이라고 친다면 내가 내 땅의 지목을 변경하고 싶어가지고 소관청한테 가서 지목 변경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고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나중에 뭐까지 됐다고 다 정리가 됐다고 통지가 와요? 지적공부 정리뿐만 아니고 등기부까지 다 정리됐다고 하면서 통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 시스템이 갖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업무를 지금 구청하고 등기소가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는 이게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있는 거고 등기소에서는 등기부가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내가 구청 가가지고 지목 바꿔달라고 신청했을 뿐인데 나중에 봤더니 등기소에 갖고 있는 등기부까지 다 정리가 돼가지고 통지가 온다. 그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말 이해하겠죠? 근데 소유자 부분 있잖아요. 소유자 부분은 요게 조금 다른데 자 요게 소유자를 정리한다 그랬을 때 자, 이제 신청인 등기하고 싶은 신청인 있잖아요. 등기해 주세요라고 등기소에 가서 이제 소유자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에 따라 소유자가 정리가 됐다고 등기부에서 등기부 소유자가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소관청한테다가 등기 완료 통지해 준다 그랬잖아요. 등기 끝났다고 통지해 준다 그랬거든. 근데 그 다음에 돌아오지는 않아. 이건 없어. 소유자는 그냥 일방적으로 갔다 끝나요. 돌아오질 않아. 이게 그런데 소유자 정리 말고 이게 토지 표시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토지 표시 정리하는 것은 소유자가 소관청한테 신청을 하고 소관청이 정리한 다음에 등기소에 촉탁을 하고 그 등기가 등기 실행한 다음에 등기관리 통지를 해주고 다시 그것을 소유자에게 해주고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간략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에서는 이 부분 촉탁하는 것부터 지금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 변경 등기를 촉탁하느냐라는 말이 나오게 될 텐데 자, 어떨 때 변경 등기 촉탁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까? 토지이동 있을 때. 토지이동이 있어가지고 뭐가 정리될 때? 토지 표시. 그런데 토지이동 중에서 뭐는 촉탁 대상이 아니겠어요?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왜 촉탁 대상이 아니다? 등기부가 아직 없으니까. 그 말 알겠어요? 그런 말이 거기 나오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등기 촉탁 대상. 소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할 필요가 있을 때 촉탁합니다. 이런 말이 써졌어. 확인했어요? 그리고 박스가 나오거든요. 박스 안에 6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봐보니까 기억번. 자, 토지 이동 정리한 경우다. 근데 가로 안에 뭐가 생략돼 있다. 뭐는 제외된다고요? 신규 등록. 340페이지 하고 있어요. 340페이지. 그럼 자, 니은번 됐고. 자, 니은번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서 지번 부여적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번 새로 부여할 때 이걸 보고 지번 변경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지번 변경. 우리 따로 안 배웠습니다, 이거. 다음에 디귿번 바다로 된 땅 등록 말소하는 거. 다음 리을번 축척 변경한 경우. 미음번 등록상 오류 직권 정정하는 경우. 이것도 우리 안 배웠습니다. 지금 넘어왔어요. 다음에 비읍번 행정과 개편으로 새로 지번부였다. 거기 6가지 나오잖아요. 6가지로 나눠놨긴 하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토지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적법에서 토지동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토지동이라는 말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외우려 그럴 거라고. 근데 토지동이라는 말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럼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토지동 중에서 뭐만 제외된다? 신규 등록. 근데 왜 신규 등록은 제외됐냐? 그 밑에 있어요. 밑에 2번. 박스 밑에 써놨다고. 신규 등록의 경우는 아직 등기부가 개설되기 전이므로 변경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이제 등기부가 만들어지긴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등기법 들어가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걸 해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걸 하거든요. 이게 최초라는 등기예요. 이 등기를 할 때 이 등기부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이것은 신청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신청을 해주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 옆에 써지는 말이 그 뜻이에요. 소유자가 직접 보존 등기 신청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는 거.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다시 7번 보시고
그럼 이제 자 촉탁을 했습니다. 소관청이 등기해달라고 촉탁을 했고 그렇게 되면 등기소가 어떻게 합니까? 접수하고 실행을 해. 그리고 등기소는 어떻게 하고 소관청한테다가 등기관리 통지해주고 이렇게 그 말이 메뉴 써진 거. 등기관리 통지. 소관청이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하면 이걸 접수한 등기관서는 등기를 실행한 후에 소관청에다가 등기관리 사실을 통지해줍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등기소가 소관청한테다가 등기관리 통지해준다. 그러면 소관청은 어떻게 하느냐? 소유자에게 다시 등기관리 통지해준다 이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이어서 2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에 소관청은요 등기관리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소유자에게 통지해준다. 이런 말 나왔습니다. 지금 읽은 말 이해됐어요? 칠판 봐보시면 자 소관청은 15일 내로 소유자에게 통지하라 그랬잖아요. 언제로부터 15일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거기 잘 읽어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니 다 읽어보라고요. 접수한 날로부터라고 읽으신 분들은 나중에 꼬시면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등기관리 통지서 접수한 날로부터 그날 이거거든요. 이거 소관청이 등기관리 통지를 받잖아요. 등기소로부터 소관청이 등기관리 통지를 받는다고 그 받은 날로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통지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은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죠. 근데 정리를 했지만은 변경 등기가 필요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잖아. 어떨 때?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할 때는 이게 변경 등기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신규 등록을 소관청이 직권으로 했어. 소관청이 신규 등록을 직권으로 했다고. 그럼 땅 주인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럼 알려줘야 되거든. 당신 땅 신규 등록 됐다라고 알려줘야 돼. 그 말이 거기 밑에 나오는 플러스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 필요치 않은 경우. 이때 지적공무에 등록된 날로부터요 7일 내로 소유자에게 통지해줍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자 변경 등기 필요치 않는 경우라는 말 있잖아요. 거기다가 예 해가지고 하나 써봐요. 예. 예를 들어 보면은 그게 뭐가 있다고요? 신규 등록 직권으로 할 때요. 신규 등록 직권으로 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쭉 말해드렸는데 여기를 공부할 때 지금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적법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여기야. 왜냐하면 쭉 연결되는 절차 있잖아요. 요걸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이거 힘드신 분들은 이 동그라미 3개 이거 소유자, 소관청, 등기소 이렇게 줄이면 확 줄어들어요. 자 문제 풀어보세요. 이게 올해 1번 문제, 3교시 1번 문제. 어땠겠어요, 학생들?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아주 그냥 작정을 했다. 날 합격시켜 주려고. 이거 나오면 답 정해졌어요. 이거 신규 등록이야. 항상 이거 여러분 지금 한 5번 나왔거든요. 되게 자주 나왔어. 이게 이런 문제로 한 2번, 그 지문으로 여러 번.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잘 나오는 거고요. 그때마다 답은 똑같았습니다. 신규 등록했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34회 문제예요. 작년 문제. 자 이거 자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는 시기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첫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변경 등기가 필요치 않은 경우죠. 필요치 않은 경우는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어디다가 등록하는 거예요? 지적공부겠지.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는 15일인데 언제로부터 15일이라고요? 등기관리 통지서 접수한. 아까 접수한 날이라고 외우던 분들은요. 가로가 쳐지지도 않아 여기는. 어? 앞에가 포인트라는 거지. 여기가. 그러니까 등기관리 통지서 접수한 날. 여기 둘 중에 하나니까 답이 3번. 여러분 이런 건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어쩌다가 나올 것 같아요. 참 자주 나와요. 이거 똑같이 이렇게 냈었어. 두 번째 나온 거거든.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지문으로 되게 많이 들어갔고 정답으로 여러 번 나갔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잘 나와요. 이게 생각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절차 쫙 진행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중요한 간거였어요. 지적법에서 참 잘 물어보는 부분이고 여기가 딱 극복이 되면은요 지적법을 쉽다고 그래. 아까 절차 쫙 진행되는 거 있거든요. 그게 지금 338페이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기 341페이지 있잖아요.
이거 네 페이지 이거 요 부분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 요 부분을. 근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자 칠판 봐보시고 이제 측량 파트로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거든요. 자, 지적 측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니, 아까 지적 측량을 하려는 것은 직접적으로 뭘 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었잖아요. 자, 뭘 구하려고 한다? 경계를 정하거나 또는요 좌표를 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경계가 정해지면은 그것을 어디다가 등록하고요? 지적 도면에다가 등록을 하고, 좌표가 정해지면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다가 등록을 하고, 이런 거. 그럼 지적 도면상 경계에서 면적을 계산할 수 있나요?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좌표에서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어. 면적을 측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적 측량을 한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경계가 정해지고 좌표,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경계나 좌표가 구해지면 거기서 뭘 알 수가 있어요. 면적을 알 수 있지. 그럼 결국은 면적을 알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측량을 해서 경계나 좌표를 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적 측량을 한다는 것은 뭘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경계나 좌표, 면적.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 이제 여러분들은 외우지 않았을 테고 책 안 봐도 됩니다. 보지 말고 여기 쭉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런 거 할 때 지적 측량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한번 판단해서 말해봐요. 신규 등록할 때 측량하겠습니까? 할 것 같죠? 다음에 등록 전환할 때는 자,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제가 여기 너무 여기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어. 너무 더워. 이쪽으로 가야 된다니까 답을 빨리빨리 말해야지. 우리 영상 보신 분들이 제가 자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니 좀 이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그래야 내가 공부하기 좋지 이런다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너무 더워 여기. 머리 아프거든. 제가 이렇게 피해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이 안에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의외로 이게 여기 더워가 열이 나거든요. 한용민 선생님 앞에 있어요? 그 사람 여기 있을 때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죠. 하여튼 자, 이게 등록 전환할 때 자, 측량 한다 안 한다? 이게 등록 전환이라는 게 임야도에 있는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럼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올 축척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지적도에다가 새로 경계를 그려줘야 돼요. 측량은 안 할 수가 없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게 되고, 자, 분할은 어때요? 분할은 경계를 새로 정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 정하는 거니까 해야지. 합병은요 안 하고, 지목 변경, 지목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안 하지. 측량이라는 건 뭘 정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경계, 좌표, 면적. 그러니까 지목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안 하죠. 바다가 된 땅 말소하는 거 한다 안 한다? 자, 한 필지가 바다에 다 잠겨버렸어. 딱 봤어요. 다 잠겨버렸네? 측량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한 필지가 일부가 잠겼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멸실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고. 자, 축척 변경할 때 하는가? 한다 안 한다? 아까 현재 점유하고 있는 데다가 소유자나 점유자가 30일 내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그걸 기준으로 측량을 다시 해서 경계, 좌표, 면적 다 새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척 변경할 때는 측량을 합니다. 등록상 정정할 때 하는 거 이건 아까 안 했고, 그다음에 행정구역 변경하는 거. 하남시 감북동이 강동구 둔천동으로 바뀔 때 그때 측량을 하느냐? 해당 필지에 대해서요 소재 지번이 바뀌는 것이지 경계 좌표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구역만 바뀌어주는 거니까 측량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바뀌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소재 지번이 바뀌죠. 소재 지번. 하남시 감북동하고 나왔던 것이 강동구 둔천동, 아니 강동구 둔천동 몇 번지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재 지번이 바뀌는 거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이거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다음 도시개발 사업 합니다. 하게 되죠. 싹 다 새로 정하니까. 여러분 이거 속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대답했어요? 대답했어요? 대답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동그라미 쳐버렸어요? 응? 하고 좀 생각 좀 하게 좀 천천히 좀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저걸 애워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 측량이라는 게 여기 지금 본 것처럼
경계나 좌표 면적을 정하려는 것이다라고 안다면 알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개념을 알아야지. 이런 개념을 알면 연결시켜서 한다 하지 않다 판단하는 것이지 저걸 굳이 막 외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시험에 나옵니다.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자 이게 일단 그 책 좀 봐보세요. 지적측량의 의의. 자 토지를 341페이지예요.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줄쳐봐요 거기.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줄치고 등록에 동그라미 치세요. 등록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 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 줄치고요. 복원 동그라미 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적측량이라는 게 이제 그게 뭘 하려고 한다라고 나옵니다. 하기 위해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자, 지적측량 개념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무엇을 정하려고 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경계, 좌표, 면적. 그럼 그걸 정해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한단 말이 써 있잖아요. 그걸 정해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목적인 거죠. 확인했어요? 이게 개념이거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측량의 대상 그래가지고 밑에가 13가지가 나와요. 13가지. 13가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 제일 먼저 박스 안에 1번을 보니까 기초 측량이라고 나왔잖아요. 확인했습니까?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도 한 말이 있는데 자 우리 앞으로 좀 가보면 이게 제가 칠판에다 띄웠으면 좋았을 텐데 자 거기 327페이지 한번 가봐요. 327페이지. 327페이지 봐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지적도가 나오잖아요. 지적도 나오고 여기 좀 봐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사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를 보면 동그라미 8, 동그라미 9, 동그라미 10 이런 거 있어.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8, 동그라미 9, 동그라미 10 있잖아요. 요게 지적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측량을 할 때 사용하는 기준점이거든요. 그것을 이 지적도에다 표시해줘요. 어디에가 지적 기준점이 박혀 있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데 그럼 여기 이 토지에다가 지적 기준점 설치할 때 측량할 거잖아요. 그때 측량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측량을 뭐라 그런다고요? 기초 측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기초 측량. 그래서 지적 기준점 정할 때 하는 측량인데 그걸 뭐라 그런다? 기초 측량.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세요. 자, 341페이지.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적 측량. 그럼 지적 측량을 왜 갑자기 배우냐? 이게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6가지 토지 표시 중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경계, 좌표, 면적을 해야 된다고. 경계, 좌표, 면적이 등록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등록하려다 보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측량을 해야 돼. 이게 그 측량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걸 13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제 기초 측량이라는 걸 말했고 두 번째 거 이게 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라고 있는데 이걸 검사 측량이라고 그래요. 조금 있다가 또 들어갈 수 있으면 모르는데 지적측 절차에서 그 측량 절차에서의 검사 과정이 있거든요. 그 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측량을 하게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 검사 측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요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단 말이 있습니다. 지금 책에 있죠, 그죠? 그래 놓고 밑에 쭉 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구 측량은 오늘 안 했으니까 패스하고요. 다음에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다음에 자 바다가 된 토지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칠판 보세요. 이게 지금 바다가 된 토지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지적 측량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온 건데 문제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 바다가 된 토지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만들어요. 이걸 이어붙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자 다음 중 지적 측량의 대상 아닌 것을 골라봐라 라고 문제를 냈고 그때 지문 하나가 만약에 바다가 된 토지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이렇게만 나와버렸다. 이래버리면 논란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통째로 바다에 다 잠겨버리면 측량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일부가 잠겼을 때 얼마만큼 멸실되는 거 알아야 되니까 측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전부 일부라는 말을 쓰지를 않고 이 있는 규정을 가지고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바다가 된 토지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이어붙여서 문장을 만들어주면 아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일부가 멸실된 경우를 말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어때 말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만들면 조금 이따 확인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하는 거 아까 말했던 거 축척 변경 말했던 거고 시어버스는 안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이거 2개 지금 안 했습니다. 다음에 자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측량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농어촌 정비 사업 지역에서 측량한다 했단 말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 이런 측량한단 말이죠. 그런 걸 토탈해서 쓰는 표현이 있어. 그걸 뭐라 한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그래. 다른 것들은 그냥 명칭 자체를 꼭 알아야 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른 것들은 그냥 신규 등록 측량, 복구 측량, 검사 측량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개발 사업 지역이거나 농어촌 정비 사업 지역 이런 데 있잖아요. 측량하거든요. 그때 측량을 도시개발 사업 측량이라고 안 한다라는 거지.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 315페이지 가봐요. 거기 봐보시면 3번 토지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이라는 말 나왔죠? 나왔어요. 거기 제가 그때 양가로 1번, 2번, 3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거 넘겨봐요. 넘겨보시면 양가로 4번 맨 위에 자 지적확정 측량 시행적이라고 나온다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적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법에는 뭐라고 써지냐면은 법에서 써질 때 지적확정 측량 시행적이라고 나오거든요. 법에서 쓸 때 도시개발 사업적이라고 표현을 안 해. 그냥 뭐라고 썼다고요? 지적확정 측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지역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적확정 측량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지역이라고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무슨 뭐 농어촌 정비 사업이나 뭐 이런 하는 지역을 말해요. 이 용어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번에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다음엔 합니다. 네. 칠판 보시고 다음에 이제 지읒번. 자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적 재조사. 그러면 이거 그대로 말하면 뜻이 뭐가 돼요? 지적을 재조사 다시 조사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지적을 조사했으니까 다시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지적을 언제 조사했어요? 예전에 언제? 1910년도 토지 조사 사업, 1918년도 임야 조사 사업. 이 당시 조사하고 그 등록된 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쓰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100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10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게 그 당시 게 그대로 일치돼서 지금까지 유지가 될까? 아니면은 뭐 기술의 미비나 도면의 뒤틀림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벌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안 맞는 지역이 생기는 거예요. 도면의 그 경계하고 실제로 지금 담쳐놓은 것이 안 맞는 지역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아예 이거 싹 다 다시 조사하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재조사라고 그래. 그리고 어차피 지금 다 우리나라요. 전산화 작업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했어 지금. 근데 도면을 전산화하면서 그때 이게 옛날 거 그대로 그냥 스캔 떠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경계를 일치시킨 다음에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다 조사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아까 축척 변경이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 그렇잖아요. 축척 변경이 안 맞아가지고 축척 키우면서 그 경계 일치시키는 작업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까 축척 변경할 때 이게 청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건 청산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데 여하튼 돈 주고 받는 게 있어요. 재조사 이거. 혹시 여러분 중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재조사 합니다. 자 이거 동의해 주세요라고 혹시 받은 적 안 계시나요? 갑자기 머리가 가려운 분이 가끔 이거 있어요. 땅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거 온다고. 그럼 그거 그냥 동의해 주세요. 이게 굳이 거부할 것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전국을 다 조사하고 있거든요. 싹 다 다시 하고 있다고. 근데 불일치한 지역부터 해요. 안 맞는 지역들 하고 있고 지금 건이 많이 됐을 겁니다. 이게 수조 원짜리 사업이에요. 수조 원짜리. 돈 많이 든다고 이거. 그거 장기간에요. 몇십 년 동안. 이거. 그래서 그때 하는 사업 이 사업을 할 때 당연히 측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걸 뭐라 한다고요? 지적, 재조사, 측량 이렇게 하는 거지.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게 다야. 이게 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다음 페이지 거기 지읒번까지 봤습니다. 지읒번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제 경계보건 측량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자, 칠판 봐봐요.
이런 경계복원 측량이라는 말을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뜻이 뭐예요? 이거 읽지 말고 경계를 복원하기 위한 측량. 그럼 어디에 있는 경계를 어디에다가 복원을 시키겠어요? 보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13번지 토지가 있고 14번지 토지가 있는데 담이 이렇게 쳐 있어요. 담이 이렇게. 그런데 이 14번지 소유자 을이요, 내 땅이 원래 여기까지인데 이놈이 지금 내 땅을 이만큼 침범해가지고 여기 담을 쳐버린 거다 라고 을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러면 둘이 싸워요. 그럼 싸우면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누구 말이 맞나 확인해보자. 확인해보자가 무슨 뜻이 되겠어요? 측량해보자. 그럼 측량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토지가 등록이 되어 있는 지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적도. 그럼 지적되어 있는 이 선하고 이 담쳐진 거하고요, 법적으로 말하는 경계는 어떤 거예요? 지적도의 선이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측량해보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지적되어 있는 이 선을 실제 토지에다가 한번 나타내보자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측량하는 거지. 측량해가지고 보니까 이 파란 선이 나오더라는 거지. 여기까지인데요? 라고 기술자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경계 복원 측량입니다. 어디에 있는 경계를? 도면에 있는 경계를 어디다가 복원시켜 주는 거예요? 실제 토지. 그러니까 여기서 경계점을 지상에다가 복원시켜 준다. 이렇게 경계를 지상에다가 복원시켜 준다. 어디에 있는 경계인데? 지적도. 지적도에 있는 경계를 지상에다가 복원시킬 때 하는 측량을 말해요. 칠판 다시 보시고. 그럼 이거 하고 나서요, 이 지적도를 정리하겠어요? 정리 안 하겠어? 정리 안 하지요? 그럼 뭘 정리해요? 담을 정리하지. 담. 원래 담이 검은색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뭘로 바꿔야 돼?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 이해되셨어요? 아까 자 다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측량을 하고 나서 전부 다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다시 앞페이지 가가지고 341페이지 봐봐요. 거기 봐보시면 지적측량 개념 다시 봐볼게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경계좌표 면적 정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등록이 되는 거야. 근데 방금 말한 경계복원 측량 있잖아요. 이건 등록을 안 해. 복원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개념을 잡을 때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말 알겠죠?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거. 자, 마지막 남아있는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거 남아있습니다. 얘가 남아있는데 자, 칠판 좀 봐보시고. 일단 개념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다시 하나 더. 방 경계복원 측량 다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경계복원 측량 이거 있잖아요. 자, 어떤 경우에 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싸울 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분쟁 발생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내가 땅을 하나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내가 펜스를 치고 싶어. 어디까지 내 땅이다. 그럼 그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박아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측량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내 땅이다라고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거기다가 말뚝을 박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는 게 경계복원 측량이에요. 그때 하는 거. 그 여러분들이 건축하려고 그래. 내가 내 땅에다가 지금 건물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야. 건축허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측량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내 땅인데 내가 이렇게 건물을 짓겠습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내 땅인데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 측량한다고. 그게 하는 측량이 뭐라고요? 그게 경계복원 측량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복원 측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활용돼요. 싸움 났을 때뿐만 아니고 내 땅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싶을 때나 건축할 때 하는 거라고요, 이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나오거든. 이게 뭐냐라는 거지. 자,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하는 측량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현황이라는 말만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그냥 현황 측량이라고 찍어버리면 맞았거든. 내용을 몰라도 이 단어 보고 맞춰버렸어요. 근데 33회 때 이거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형도와 대비한다 이런 말 나왔거든. 지형도 이렇게 내버린 거야. 이 말 대신에 이걸 넣어버린 거지 여기다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랑 대비한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언제 하는 거냐면은요. 이제
건물을 허가받고 지었잖아요. 그럼 지었으면 나중에 사용 승인 받을 거 아니에요. 사용 승인 받을 때 처음에 허가 내준 대로 건물 잘 지었냐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때 하는 측량이란 말이지. 그러면 처음에 이게 지금 이게 지적도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게 지적도고 이게 이 주황색 있잖아요. 이게 건물의 외벽 선이에요. 그리고 이 선이 있잖아요. 이게 지적도야. 그럼 원래 이 필지 지적도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 선 여기 중에 이 부분에다가 건물을 지었다라고 측량을 통해서 나타내줘요. 이걸. 그러니까 실제 건축물 현황 있잖아요. 실제 건축물의 현황을 이 지적도랑 대비해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라고 표시해 주는 거라고.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지적 현황 측량. 주로 언제 하는 거라고요? 건축물 사용 승인 받을 때. 여러분 이따가 그 유튜브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경계보건 측량하고요. 지적 현황 측량 쳐봐요. 많이 떠. 그럼 우리 시험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왔냐? 얘가 제일 많이 나왔어. 얘가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3가지 측량의 종류 어때요? 명칭들이 약간 좀 낯설 수 있겠지만은요. 다른 것들은 그냥 그대로 이름을 붙이면 되거든. 근데 기초 측량은 그대로 이름 붙이면 안 돼요. 그다음에 아까 있던 그 지적 확정 측량 있잖아요. 그것도 이름을 그대로 붙이는 거 아니야. 내용을 알아야 돼. 경계보건 측량이라는 말은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다만 이것은 언제 하는 거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것도 이게 되게 시험 많이 나온 거거든. 그래서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랑 대비한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럼 전부에서 몇 가지라고요? 13가지. 그럼 13가지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거든. 크게 둘로 나누면 거기 다시 앞 페이지 가보세요. 341페이지. 2번 대상 중에 그 박스 위에 보면 색깔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1번이 기초 측량이었죠. 그럼 나머지 있죠. 나머지 12개. 나머지 12가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세부 측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초와 세부. 이렇게. 용어들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죠? 많이 나왔어. 이게 여러분 뭐 내가 기억이 안 날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 못 알아듣진 않았죠. 그렇죠? 다행이요. 그나마. 그럼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 어차피 기억 안 나. 다음번에 또 해요. 다음번에 또 하면 여러분 처음 봤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저거 봤던 거네? 기억이 난다고. 자, 풀어보세요. 어때요? 풀어봤습니까? 몇 번? 몇 번이요? 3번. 왜 틀렸어요?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무엇과 대비한다 그랬어요?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기준점 정할 때 하는 게 기초 측량이고 경계 보건 측량이고 이거 아까 이렇게 나온다 했죠. 4번처럼. 여기 끊어가지고 바다가 된 토지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이 말을 넣어줘야 돼요. 이 말 안 넣어주면 문제가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5번도. 근데 5번 아까 말 안 했으니까 넘어가고. 넘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뭘 했냐면은 이제 측량의 종류에 대해서 봤는데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는 거고 이제 절차를 볼 거예요. 절차.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하나 샀거든.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셀프 등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셀프 등기 할 수 있잖아. 배우면 할 수 있는 거지. 몰라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검색해 보면 돼. 그러니까 등기하는 방법을 치잖아요. 그럼 잘 나와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 보잖아요. 굉장히 친절하게 돼 있어요. 샘플까지 다 써져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땅을 측량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측량 기술이 있거든. 그럼 내가 셀프 측량 할 수 있겠을까요?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알아버렸습니까? 눈치껏 그러죠. 이거 못하는 거야. 등기는 셀프 등기가 되는데 측량은 이건 있잖아요. 반드시 자격이 있는 자만 해요. 그걸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런 측량을요. 측량 기술이 있다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 주인이 아무리 자기가 측량 기술이 있다 해서 제건 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을 꼭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의뢰할 거냐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다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측량 의뢰를.
그럼 여러분 이거 그대로 해석해봐요. 뜻이 뭐예요?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자지요.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 두 가지가 있는데 대한지적공사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대한지적공사. 아,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네. 옛날 말했네. 이게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명칭인데요. 예전에는 저걸 뭐라 그랬다? 대한지적공사라 그랬어. 두 개 다 안 들어봤어요? 대한지적공사라고 이게 더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명칭이 바뀌었거든. 국토정보공사라 그래가지고 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또 하나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지금 수행자라 그래요. 저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이게 처음에 우리나라 모든 지적측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는 지적공사였거든요. 지적공사에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측량 기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이건 지나치게 직업의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아니 내가 자격증 있고 기술이 있으면 내가 사업체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공사에서 다 측량을 하냐 그러냐 해가지고요. 이 법에 그때 지적법이었거든. 지적법에 대해서요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헌법 불합치 결정 나와가지고 이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 하여튼 헌법에 반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격 있는 자가 요건을 갖추면 그러면 측량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등록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거든. 그게 만들어진 게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래는 공사에서 100%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을 등록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가지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지적측량 수행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측량 의뢰하게 되면 이 수행자는요, 나는 이렇게 측량하겠습니다라고 계획서를 써야 되거든요. 이게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라는 걸 써요. 써가지고 제출해줘. 누구한테? 소관청한테다가. 그게 왜 이렇게 되냐면, 칠판 봐보세요. 원래 여러분 지적사업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래 소관청이 측량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소관청이 측량을 다 해가지고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소관청이요, 인력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가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위임을 한 거야. 위탁을 준 거지, 위탁을. 누구한테다가? 여기 수행자한테다가. 그럼 수행자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실제 측량을 다 수행자가 합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감독을 해야 돼요. 감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측량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도록요 계획서를 써서 제출하라 그래요. 소관청에다가 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소관청은 어느 지역에서 지금 무슨 측량을 한다는 걸 다 파악을 하는 거죠. 그때 말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때 수행자는 이제 측량하러 가. 현장으로 측량하러 가가지고 이때 측량을 해서는요 이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잘 됐나 검사 받아야 되거든요. 검사해 달라고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소관청한테다가 검사해줘라 검사 의뢰합니다. 근데 이때 검사를 의뢰할 때요 대부분은 서면 검사예요. 측량을 했으면 어떤 원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측량 결과 돌아가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대부분은 서류 검사로 끝나고 셋이 써 있긴 하지만 주로 소관청이 검사를 해요. 주로. 근데 이제 이때 검사하는 과정에서 야 이거 측량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럴 때 검사 목적으로 측량을 할 수가 있어. 이걸 보고 검사 측량이라고 그래. 아까 측량 중에 13가지 있었잖아요. 13가지 중에 두 번째 써진 거 있었거든. 검사할 때 하는 측량. 그게 검사 측량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검사를 받았으면 이제 그 측량 성과들하는 걸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주는 거고요. 그러면 수행자는 이제 그것을 의뢰인한테 지적 측량 결과부라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보면은요. 자, 이것도 세 가지거든. 처음에 누가 해달라 그래요? 의뢰인이 누구에게 해달라 그래요? 수행자한테다가 자 측량해 주세요라고 의뢰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행자는 나는 이렇게 측량하랍니다. 계획서 쓴다 그랬잖아요. 그걸 제출하고 또 측량을 하거든. 하였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소관청한테다가 검사해 줘요라고 검사 의뢰를 해요. 그럼 소관청이 검사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오는 게 측량 성과 들어가는데 그걸 이렇게 주는 거지. 이렇게 주고 수행자는 다시 누구한테 주고요? 의뢰인한테 주고. 그러니까 의뢰인과 소관청이 직접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중간에 누가 끼어 있는 거예요. 수행자 끼어 있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수행자가 둘이라 그랬잖아요.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측량업을 등록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측량을 의뢰한다 그럴 때 의뢰한다 실제 땅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라 치고 의뢰하러 간다. 그럼 주로 어디로 갈까요? 주로 어디로 가겠어? 대부분 공사한테 가요. 대부분. 그럼 공사는 어디가 있습니까? 여의도? 여러분 그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게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어디 가면 있다? 구청 가면 있어. 구청 가면 여러분 지적업무처라는 곳이 있어요. 토지정보과 이렇게 예전에는 지적과였는데 지금 토지정보과라고 대통령 많이 되거든요. 거기 가보면은 지적 측량 의뢰라고 써진 데 있거든요. 거기 뭐 붙어 있는 거 있어. 거기 앉아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구청 직원 아니에요. 그게 공사 출장소야. 거기가 출장 나와 있는 거예요. 파견 나와 있는 거야 그 사람. 근데 거기 있는 사람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청 직원 같잖아요. 근데 측량 의뢰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공사 직원입니다. 파견 나와 있는 거라고. 거기 보통 거기다가 많이 의뢰를 해요. 그렇게. 여하튼 지금 책에 있는 내용도 다 설명한 거예요. 다 끝났어. 여기 있는 거 지금 이 설명하는 걸로요. 다 설명된 거라고. 그래서 따로 여기는 제가 줄은 안 치겠습니다. 아 참 하나만 더 딱 하나만 더 하는데 처음에 이제 측량 의뢰한다 그럴 때 이제 측량해 주세요라고 의뢰하잖아요. 이때 아까 측량 13가지 중에서요. 의뢰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게 있어. 의뢰를 할 수 없는 신청이 있거든요. 거기에 잘 물어봐. 처음에 나오는 거 거기 있는데 거기 지적자 의뢰라 그래가지고 수행자한테다가 제출합니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하고 나온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자, 측량 성과를 검사한 검사 측량 이거하고 342페이지 왼쪽 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여러분 책 이 화면을 그냥 칠판에다 띄우는 게 좋을까요? 그럼 어디를 찾아봐라 하고 그런 말 안 해도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거 하기가 좀 어려워져.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선생님 중에 책을 그대로 띄우신 분이 있어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 저처럼 합니까? 이게 저는 맞아. 그러니까 내용을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책을 못 찾아. 자 거기 342페이지는 왼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 어떻게 하냐? 눈을 보면 알아. 눈이 왔다 갔다 해요. 막 소리가 들린다고 못 찾으니까. 아래쪽에 가보면 거기 지적자 의뢰 그 세 번째 줄 다만하고 써진 거. 자 거기 검사 측량하고요. 재조사 측량 이건 측량 의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말 있잖아요. 요게 시험에서 잘 묻는 거거든. 원래 측량을 소관청에다가 수행자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왜 이거 안 되느냐? 이건요 여러분 검사 측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칠판 봐보세요. 대부분이 자 여기서 검사를 할 때 서면 검사한다 그랬잖아요. 서면 검사. 근데 검사할 목적으로 측량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것은 소관청이 알아서 판단해서 해요. 알아서. 근데 그것도 무슨 규칙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류 검사, 서면 검사 계속 하다가 이때쯤 한번 측량을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마음먹을 때 한답니다. 이게 직접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이상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기적으로 그냥 하는 거야. 가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의뢰한 사람이 요번에 검사할 때 꼭 측량을 해주세요. 이게 아닌 거지. 검사 측량 할지 말지를 누가 판단하는 거라고요? 소관청. 의뢰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가 더. 여러분 지적 재조사 사업할 때 하는 측량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은요. 지금 소유자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이거요. 땅 주인들이 우리 땅 재조사 해주세요. 이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 사업이야. 지금 국가 사업. 국가가 전 국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재조사 사업 할 때 측량하는 것은요. 국가가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측량을 해달라고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는 말 알겠죠? 이 두 개가 되게 잘 물어봅니다. 나머지는 뭐 됐어요. 나머지는 다 무난한 거고 다음에 보충에 나오는 거 기간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간하고 나오는 거. 이거 3개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시간 좀 걸립니다. 이거 자 칠판 보시고 제가 60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죠? 내가 60분 절대 안 넘기다 그랬는데 60분 어떤 분이 써놨어. 제 그 밴드에다가 제 밴드 아직 안 하고 있는데 하나 공지사항 올린 게 있거든요. 그 밑에다가 선생님 오늘 제가 명언을 들었습니다. 밑에 써놓은 거 60분이 넘으면 누르기가 싫다. 그 말을 써놨더라고. 자 보시면 측량할 때 그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와 관련돼 갖고 3가지 규정이 있거든요. 3가지 규정. 첫 번째 규정이 지적 측량에서 측량 기간은 5일로 하고 측량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가 첫 번째 규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측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세부 측량을 말을 해요. 이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측량이란 그 말이지. 일반적으로 측량할 때 측량 기간은 며칠이 걸린다고요? 5일. 검사할 때는요? 4일. 그런데 자, 두 번째 규정이 있어요.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땅 소유권자예요. 그럼 땅 소유권자인데 내가 측량해 주세요라고 이제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수행자가 여러분 토지가 어디 있나 따져봐 가지고요, 여러분들 토지 주변에 기준점이 박혀 있는가를 확인해요. 아까 앞에서 동그라미 8, 동그라미 9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지적 기준점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지적 도근점이라고 있어.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도로에 가요, 많이 박혀 있거든요. 그 지적 도근점하고 써 있어요.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돼 있다고. 황동색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이걸 기준으로 측량을 하게 되는데 요게 있는가를 조사를 해요. 그러면 서울에는 지금 촘촘히 박혀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측량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박혀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측량을 의뢰했더니 그 딱 공사 수행자가 봤더니 당신 주변에 기준점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기준점이 없어요라는 말은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기준점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처음에 분할 측량해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기준점이 있다면 그냥 분할 측량만 하면 될 것을, 이제 기준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점을 만들어야지. 근데 그거 만드는데 날짜가 더 걸릴 거 아닙니까? 그거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그 내가 의뢰한 분할 측량할 때 걸리는 시간하고 그렇게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내가 지금 측량을 의뢰했을 때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그 기준점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분할 측량을 하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검사할 경우 그때 기준점이 15점 이하이면 4일을, 15점을 초과하게 되면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해라, 이런 말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기준점 개수가 예를 들어서 15개 이하다. 근데 왜 여기다 점이라 그러냐? 왜 개라 그러지 않고? 기준점이니까 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5점이라는 말이 15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점이라고 썼냐? 이유가 뭐라고요? 기준점 이렇게 말했다고. 근데 15개까지는 무조건 며칠이라고요? 4일. 4일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15개를 설치하든 10개든 5개 설치하든 간에 무조건 며칠이 걸린다고요? 4일. 근데 초과하게 되면 4점마다 하루씩을 플러스 하라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말 알겠어요? 기준점 10점을 설치한다 그래, 10점. 그럼 설치하는데 측량 기간이 며칠이 걸리나요? 4일. 자, 그런데 여기를 봐보시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분할 측량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10점을 설치를 해야 돼. 10점을. 그럼 10점을 설치하는데 측량 기간이 며칠이 걸린다고요? 10점이니까 4일이잖아요, 그죠? 4일. 근데 이것을 지금 뭐 하려고 이걸 했어요? 뭐 하려고? 분할 측량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분할 측량하는데 며칠 걸려요? 이거 일본 규정 그래요. 일본 규정. 일본 규정에서 아까 첫 번째 거 측량 기간 5일로 하고 측량 검사 기간 4일로 한다, 이 규정 있잖아요. 여기서 이 지적 측량이라는 게 일반적인 세부 측량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분할 측량이 이거에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측량 기간이 며칠이에요? 5일. 이렇게. 그럼 검사하는 기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분할 측량 검사 기간 며칠이에요? 4일. 여기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이렇게. 그런데 기준점을 10점 설치할 때 측량 기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검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측량 또는 측량 검사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측량할 때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검사할 때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 기간이 4일이었잖아. 그럼 검사 기간도 며칠인 거예요? 4일인 거예요. 이렇게. 다시. 예를 들어서 기준점을 자 이제 16점을 설치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분할 측량한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16점 설치하는데 측량 기간 며칠 걸리는 거예요? 여기라고. 그러니까 5일이지. 5일이잖아요. 그럼 이거 검사 기간 며칠이에요? 자, 이 규정 봐요. 기준점을 설치할 때 지금 소요되는 기간을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측량 기간에만 이 내용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측량 검사할 때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측량 기간이 5일이면 검사 기간 며칠이에요? 이것도 5일이야. 이것도 5일이라고요. 그런데 자, 분할 측량한다 그랬어. 측량 기간 며칠? 5일, 검사 기간 4일. 이거 이 규정 1번 규정 적용하는 거라고. 무슨 정신이 없는데요? 좀 차려봐요, 정신. 응? 다음 20점 설치하려고 그래. 설치하고 분할 측량한다. 이렇게. 그러면 20점 설치할 때 측량 기간 며칠?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6일. 그럼 검사 기간 똑같아, 이거. 6일이라고. 왜? 측량 또는 측량 검사라고 돼 있기 때문에 동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때 분할 측량은 며칠? 5일. 검사 기간 4일. 이건 똑같아. 이거 1번 규정돼요.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2번 규정을 적용하고 분할 측량하는 것은 세부 측량이란 말이에요. 그건 첫 번째 규정을 적용해야 돼. 1번.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잘 안 나와, 이거. 잘 안 나와요. 규정은 되게 잘 나와. 규정 그 1, 2, 3번 규정 있잖아. 이건 되게 잘 나온다고. 근데 계산하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 이거. 이건 잘 안 나와요. 이거. 근데 이거 안 하면 되게 허전하잖아. 그러니까 설명하긴 하는데 만약에 지금 말한 내용을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편하게 접어버리세요. 접어버렸는데 재밌어 해보니까 그럼 여기다 막 125개까지 해봐요. 자,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럼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돼. 잘 안 나오니까. 해봤더니 뭐 무난해. 그럼 하면 되는 거고. 알겠죠? 마지막 규정 세 번째 거. 의뢰인과 수용자 서로 합의해가지고 따로 기간을 정할 때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요. 그 기간에 따른다. 그 합의한 기간에 더 우선한다 그 말이에요. 1번, 2번 규정이 있지만 이 합의한 것이 더 우선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합의했을 때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이고 4분의 1은 측량 검사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두 번 예로 나왔거든요. 한 번은 20일로 나왔고요. 한 번은 40일로 나왔어요. 20일로 자 합의가 됐다. 그럴 때 측량 기간은 며칠이고요? 우리가 분수 계산 못하진 않잖아요. 15일, 검사 기간은 5일. 40일 합의했습니다. 그럼 측량 기간은 4분의 3이니까 30일, 검사 기간은 10일. 출제자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어여삐 여겨가지고 계산하기 딱딱 떨어지게 20일, 40일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피곤하게 26일. 이렇게 안 냈다고. 26개 이런 게. 이런 식으로는. 두 번 나왔어, 두 번. 20일로 합의했다, 40일로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4분의 3이니까 15일, 5일, 30일, 10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